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사랑해요. 아울러 바보타로 채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로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바보타로 채널 1번에 업로드되어 있는 케일럽의 타로 교실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너는 누구니? 리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사람, 꼭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거북이. 두 번째, 초밥. 세 번째, 카메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는 누구니? 첫 번째,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랑의 감정으로 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 장씩 카드를 열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예요. 러러리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카드로 러러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가 갖고 있는 액면가 의미는 뭐냐면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과감하게 던진다는 겁니다. 아, 내가 결정이 됐어. 이제 내가 던져야겠어. 라고 할 때는 배포가 크게 던진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위험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는 상당히 불안정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분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보여질 때 저분은 정말 안정적이야 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불안감에 상당히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확천금을 노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큰 한 방을 노려야겠다라는 것이 좀 커요.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이분이 뭐 카지노를 다닌다 라고는 볼 순 없을 겁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이분이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소심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분일지 몰라도 큰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커요.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카드가 딱 나왔을 때 느껴지는 게 그랬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lignment 카드가 나오고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Workaholic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직장과 관련되어 있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친구든 여러분의 뭐 애인이든 전 상대편이든 누구든 간에 이분은 일이 정말 많은 분이에요. 너무 열심히 해요. 워커홀릭이 나왔으니까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왜 그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상당히 평범하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 삶 자체가 약간 바뀌는, 상승이 되는 그 기운을 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로터리 카드가 나와서 그래요. 무언가를 던져보고 싶고 내 인생에서 한 방을 바꿔보고 싶은 욕망이 상당히 강해요. 이 얼라이먼트는 뭐냐면 깨우침, 가르침,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무엇인가에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 연결이 있어야지 내가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타로를 하겠어 라는 깨우침이 들어왔으면 일단 타로 카드를 사야죠. 그런데 이분은 열심히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예요. 크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타로를 올려보면 좀 더 알 수 있겠죠. 타로를 하나씩 올려보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이분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6개의 지팡이가 첫 카드로 나오네요. 이게 이제 유명해지다 카드죠. 전쟁터 갔다가 와서 이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월계관을 이제 지팡이에 달고 온 거죠. 밑에는 이제 동네 사람들인데 이분이 이제 스타예요. 그래서 우러러보길 바라는 거죠, 이분은.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신분 상승이 떠오르지? 나 너무 많이 드라마를 봤나? 아니, 근데 나와 있는 카드들이 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일 열심히 하는데 보통은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뭐가 돼도 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돼도 될 거야가 이분의 레벨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거의 한 10배, 20배 정도는 더 높은 레벨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하, 러버스군요. 그래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요. 오,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까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한 장 더 열겠습니다. 9개의 컵이 역방향이 됐고요. 언더라인을 볼게요. 2개의 동전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예요. 이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금전적인 어떤 안정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은 어떤 회사를 그냥 꾸준히 다니고 있는 거라면 내 사업을 해서 자리를 잡고 그게 흔히 말해서 스타트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대박을 치는 어플을 하나 개발을 해서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이게.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요. 이분한테 기회가 들어와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 기회가 정말 큰 기회인가 봐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어플 개발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투자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가진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만났거나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솔직히 생뚱맞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는 러러리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던져보을 땐 던지는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던질까 말까를 너무 신중하게 고민해요. 이 저글링은 뭐냐? 이 동전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나는 어떤 동전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열심히 저글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역방향이 됐잖아요. 선택을 못 하겠답니다. 하이프리스티스 카드도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신중하다입니다. 그거예요. 침착하다, 나의 직감을 따라간다 라는 거예요. 부엉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뭔가 생각을 더 끌어내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선택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주목할 건 뭐냐면 9개의 컵의 역방향을 꺼냈어요. 재미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한 방을 터뜨리고 싶어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 이 재미가 없다는 것은 워커홀릭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성실함 같은 것들은 배어있는 분 같아요. 러버스 카드와 이 6개의 지팡이 다 6번 카드죠. 6번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분은 사랑에 대해서도 상당히 크게 생각하시는 분인 건 맞아요. 누군가와 제대로 된 관계를 하나 가지고 싶은 욕망도 크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불순물이 없는 정신적으로 맑고 깨끗한 그런 사랑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뭐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어하는 자신의 어떤 약점, 비밀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나의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좀 몰라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레스 엔젤 카드가 나오고요. 자, 컬러레스 엔젤 카드가 나왔습니다. 천사가 눈도 풀려가지고 힘도 없고 어딘가 풀썩 주저앉아 있죠. 영혼이 없다 카드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 고통을 느낄 일도 없다 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아픔이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느껴지기에 이게 뭐로 보이냐면 과거에 이분이 상당히 큰 실패를 하나 경험한 것 같아요. 솔직히 러버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실패일 수도 있겠지만 일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도 보여지기는 해요.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카드예요. 결론적으로는 아픔이 있으면 나 이렇게 아팠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슬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로도 받고 해도 될 텐데 그런 거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라인먼트 역시도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분이 원하는 것은 이전에 정말 자신이 행복했던 어떤 시절이나 그때 에너지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억지로 강하게 보이게 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분이 원하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이 잘 산다는 게 뭐 금전적인 부분은 당연하게 포함되는 거고요. 아우, 저 정도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이랑 만나는 거겠지,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겠지 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거기에 기인됐던 게 감추고 싶어하는 아픔이 있는데, 저는 그게 실패로 보여져요. 저는 계속 무엇인가에 크게 실패하고 난 후로부터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레잉 멘티스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마귀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요, 유머 감각이 있다, 재미있는 삶,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속이다가 있어요. 이 속인다라는 의미가 진짜 남을 속인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뭔 것 같냐면 지금 다 꺼내주는 게 겉과 속이 완전 다른 분이에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카드로 이분의 성향 같은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저분은 뭔가가 크게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일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은 큰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세상이 중심이고 싶고, 어떤 일이 나에게 올 때 그 기회를 잡아서 인생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욕망을 만들었던 것은 카드 액면상으로는 정말 큰 실패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카드에서는 뭔가 지금 이분이 선택을 해서 로또를 던질 수 있는 어떤 상황 하나가 있는데 망설이고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상당히 평온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말이 없고 신중하고 이런 분이지만, 우리가 뭔가 크게 베팅한다라는 것에서는 신중하다라는 말보다는 배포가 크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 신중해 보이는 분인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 또 좀 드냐면, 이분이요, 실질적으로요 되게 재밌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이런 분인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약간 건조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나는 어느 상황에서도 권위적이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 장난식으로 유머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야,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솔직히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속이 썩었어. 제가 말하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는 그런 의미의 겉과 속이 아니에요. 이분은 상당히 재밌고 이러고 싶은데 겉으로 그런다는 거죠. 자, 여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생각은 블러서밍 어번던스로 보고요. 그렇군요.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 더. 포스 샤크라 아크엔젤 라파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분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가슴이 느껴지나 봐요. 무언가를 안 느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일부러. 그런데 본인은 상당히 재밌는 사람이라고도 꺼내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분이랑 뭐 썸을 타거나 그런 쪽으로 엮여있는 분인데 여러분한테 상당히 다정하게 해줬다면은 그 부분은 진심인 것 같아요. 다른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시간을 보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5개의 칼 역방향이 나오고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엠프레스의 역방향 한 장 더 꺼내볼게요. 페이지 오브 스월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분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하고 뭔가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리딩을 할 때요, 우리 아파트의 관리 아저씨는 어떤 사람일까, 뭐 이런 걸 좀 물어보시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걸 타로 카드로 물어보진 않겠죠. 느껴지기에는 사랑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한번 관계를 하고 끝난 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그런데 냉정해 보여요. 실질적으로 냉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가슴이 느껴진대요. 이 상대편이 갖고 있는 욕망 같은 건 뭐냐면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집에서 혼자 슬픈 영화 보고 우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로 울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단체 영화 관람을 할 때는 절대로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 여러분들을 보면은
화사하고 풍요롭고 가슴이 따뜻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는데 여러분들과는 끝난 겁니다. 이게 5개 칼의 역방향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의 안 좋았던 감정들이 이제는 없어진 상태예요. 안 좋았던 감정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두 분이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나쁘게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났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엠프레스의 역방향이 그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만난 거죠. 원래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한 겁니다. 페이지 카드들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페이지 오브 스워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처음 만난 사람처럼 다시 한번 알아가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런데 할 순 없을 겁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멀리서 지켜본다? 그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사랑보다는 저는 자신의 성공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죠. 나는 내 텃밭에서 가꾼 농작물을 인터넷에 파는 게 나의 성공이야 라고 하면 그게 성공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분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큰 거로 보여지기도 한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두 분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큐리 카드가 나옵니다. 수성입니다. 대화와 관련되어 있는 카드예요. 저는 두 분이요 같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5개의 칼 때문에. 그런데 무언가 대화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인 거죠. Bad Health가 나오고요. Occupation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한 장 더 볼게요. Coffin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소통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더라도 뭐 카톡이나 뭔가가 연결돼서 계속 대화를 하는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대화의 내용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일이나 환경이나 그 환경 안에는 친구들과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일입니다. 일 카드가 나왔어요. 아큐페이션은 직업이죠. 직업이 지금 안 좋답니다. 그리고 관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직업에 대해서 관두고 다른 곳으로 뭐 갈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뭔가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카드가 딱 열렸을 때요, 제가 느껴지는 게 딱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분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쁜 건강이 나오고 직업이 났어요. 바꿔 말해서 이 분에게 건강적으로 적신호가 올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거는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리딩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옆에는 관이 나와 있어요. 관은 뭔가가 종결된다는 거거든요. 종결이 되는 거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서 거기서 뭔가 종결을 하나 해야겠다 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기도 해요. 저는 그 느낌이 가장 많이 커요. 솔직히 커핀이 나왔다면은 그 앞에 직업이라는 걸 의미하는 아큐페이션이 나와 있다면 지금 이 직업이 곧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해서 꺼낸 카드기는 한데 이게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몸이 아프면 쉬면서 몸을 고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분한테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머큐리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라면은 이분은 여러분에게 안부를 물을 것 같아요. 잘 지내는지 그런 거죠. 잘 지낸다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다니는 회사는 어때? 일은 어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바꿔 말해 그 연락이 되거나 메시지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이분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베텔스가요, 건강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액면가 카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악스러운, 좋지 못한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쁜 환경이에요. 솔직히 워커홀릭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든지 일이 정말 너무 고되다든지 열심히 일하고 있죠. 밤에 불 켜고. 다른 카드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커핀이 나왔으니까 건강적으로 체크는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고요. 솔직히 이걸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나오기 위해 이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분에게 먼저 드리는 답변이에요. 오, 로맨스가 온답니다. 뭐죠? 그러면 여러분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대화 메시지 카드죠. 카톡 카드예요. 저는 조언 카드로 뽑은 거기 때문에 이분한테 조언이 되는 건 로맨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맨스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네. 러버스가 있었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을 보면 되겠죠.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Trust, 믿어라 카드가 나오네요. 뭔가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또 이렇게 돼버리네요. 믿어라 라고 하면 되는 거 보니까 솔직히 두 분은 사귀셨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안 가고 싶어서 계속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분이 약간 허세가 있고 허풍이 좀 있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불성실한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건조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좀 답답해서 이분하고 헤어지고 그 사이에 솔직히 의심스러운 카드가 하나 있었죠. 여기에 엠프레스 역방향 5개의 칼 역방향 서로에게 살을 파먹는 그런 나쁜 말을 하고 헤어졌다 카드인 거잖아요. 두 분 사이에는 어떤 누군가의 개입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삼각이면 삼각, 사각이면 사각 뭐든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조금 거시기 한 게 있었을 수 있겠죠. 이분은 여러분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카톡을 하는데 나는 지금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관둘 생각인데 건강도 많이 안 좋아. 나 좀 챙겨야겠어. 비타민도 먹고 뭘 하든 뭐 물리치료를 받든 뭘 하든 좀 해야겠어 라고 하는 상황에 여러분들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로맨스가 싹 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 연락을 했던 것도 여러분에게 위로받고 싶은 거겠죠. 위로받고 싶다는 건 이걸 빌미로 여러분에게 로맨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어떤 수작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안 믿나 봐요. 그런데 믿어도 된다 라는 카드가 일단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회사의 동료로 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한 장을 볼게요. 7 days 혹은 7 weeks 카드인데요. 7일 혹은 7주라는 카드예요.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7주 내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분 사이에.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카드를 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Burning Bowl Ritual 카드가 나오는데요. 아하. 화형식을 하랍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여성분이 가마솥에 이렇게 불을 켜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죽여버릴 놈, 너를 이제 보내야겠어,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막 다 불태우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야 될 것 같냐면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두 분이요 뭔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조언 카드로 로맨스가 나왔다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이분한테 필요한 건요 무엇인가 신분 상승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왜냐면 앞만 보고 쫓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본인도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인 상태도 그렇고 이분이 뭔가 쉼표로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 삶에서. 그 안에서 본인이 행복한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라면은 그게 로맨스인 것 같고 그게 여러분하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한테는 믿음을 주지 못한 뭔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꺼냈겠죠. 결론적으로는 오라클이 꺼내준 거는 화형식을 하라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거 다 태우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분하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낫다라는 말인 거예요. 다 태워보내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주일 혹은 7일주 후에 봅시다. 신구 아저씨가 왠지 말해줄 것 같아요. 7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게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두 번째 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랑했던 사람이어도 되고요. 직장 동료여도 되고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그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예요. 엘리베이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엘리베이터 카드가 나왔습니다. 부제로 Rise Above 카드인데요. 이 그림에서만 봐도 이 카드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중앙에 구멍이 있는데 그쪽으로 상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길 원합니다. 자신의 발전, 그런 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이 엘리베이터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고요. 하나는 걸어 올라가는 방법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탄다라는 말은 빨리 올라가고 싶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릴리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맞지 않아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Acceptance 카드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요.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성공을 하고 싶거나 새치기도 서슴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의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옆에 나와 있는 이 두 카드는 이 엘리베이터를 왜 탑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요, 본인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어떤 순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이 이 분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좋지 못한 일이에요, 솔직히. 이 릴리스 카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묘지에서 이러고 있죠. 여기 위에 해가 떴어요. 해가 뜨니까 모든 것은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도 안 좋았던 일에서 이제 좀 무언가를 나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무엇인가예요. 이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강아지 고양이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어요. 무엇인가를 보냈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나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겠어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도 이제 상승되어지고 싶다라는 거죠. 타로를 좀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잠시 열어볼게요. 킹 오브 컵스가 나오고요. 그렇네요. 이분이 사랑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자, 그런데 후회가 막심해요. 너무 슬프네요. 너무너무. 자, 아하, 힐링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행드맨의 역방향이 있고요. 자, 마지막에는 아하, 퀸 오브 컵스가 나와 있었어요. 세상에, 밑에는 킹 오브 펜타클스도 있었네요. 그렇군요. 자, 단순하게 보자면 이분은 어떤 분이랑 헤어진 겁니다. 이젠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큰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퀸 오브 컵스가 나와 있죠. 여왕 컵은 뒤집어져 있고 킹 컵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것은 다시 사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떠났던 분은 퀸 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분이 선택했던 분은 바로 킹 펜타클입니다. 어떤 분에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슬퍼요. 많이 슬픈데 이 이별이든 뭐든지 안에서 이분 역시도 후회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별이 됐을 때 내가 한번 붙잡아 봤을 걸, 내가 좀 더 잘해 봤을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컵 여왕이 동전의 왕을 선택할 때까지 내가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로 상당히 힘들었을 걸로 보여져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거예요. 용서를 하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떠난 게 용서는 안 됐던 건 맞아요. 힐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무엇인가 슬퍼요. 정말 유명한 카드죠. 앞에 컵 3개 쓰러져 있고 뒤에는 2개 서 있고, 이제 이 2개 컵을 잡아서 새로운 킹컵으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놔주고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끝났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도 엘리베이터에 타서 꼭대기로 빨리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인 곳으로 나는 나아가야겠어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 분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본인의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고 할까요? 약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런 게 하나씩은 있잖아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Artificial Heart 카드가 나오고요. 인공적인 마음, 사람의 심장이 아닌 로봇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걸 들키고 싶어 하지 않나 봐요. 자신이 느끼기에 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스컬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감정적으로 집착을 좀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 그 옆에 부서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실수를 해서 잘렸대, 어떡해 라고 이제 한 거예요. 회사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떡해 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무엇인가 있죠. 그 부분에서 나는 예외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걸 약점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감정적인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실수를 했으니까 잘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이 그걸 슬퍼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일단은 다 슬퍼하니까 내가 여기서 안 슬퍼하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난 더 슬퍼하자 라는 느낌이 강해요. 상당히 현실적인 분입니다. 솔직히 이 아티피셜 할트는 뭐냐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뭐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싶진 않아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정 자체가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감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걸 약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 그건 좀 안 됐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잘못한 거니까 잘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하고 있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분입니다. 바꿔 말해서 본인이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감정이 왜 이런 거지? 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오랫동안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스트레스로 자리 잡아 오신 분이에요. 옆에 있는 해골마저도 현실적이다, 냉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해가 이렇게 떠 있어. 햇살을 받으니까 몸도 따뜻해지고 너무 좋아. 아니, 해가 비치니까 당연히 그게 열 전도가 됐기 때문에 나의 몸의 체온이 올라가는 건데 왜 저러지?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분을 상당히 컨플릭트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모순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죠. 무엇인가가 얼어버렸어요. 그것은 이분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바뀐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인생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14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게 스트레스예요. 냉정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냉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봐야겠죠.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분이 퀸 오브 컵스라는 분한테 까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퀸 오브 컵스의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고 어떤 카드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엔젤 오브 러브 카드가 나오네요. 이분이 여러분을 볼 때 사랑의 천사로 본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사랑의 천사라면 이분하고 있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힘들었을 걸로 보여져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First Chakra 아크엔젤 마이클 카드가 나와요. 일단 여러분은 사랑의 천사랍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왜 그런 거 있죠? 행동파 있죠. 행동파. 내가 솔선수범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가리거나 이런 거 없는 거 있잖아요. 좀 고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고 좀 털털하고 에너지 넘치고 이런 거예요. 아까 그런 일 같은 게 진짜 있었을 때
어떡해 진짜 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부서에 가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라고, 이 친구 진짜로 능력 있는 친구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바라보면 왜 저렇게 살지? 라는 거죠. 4개의 지팡이가 거꾸로 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맞네요. 여러분이 퀸 오브 컵스예요. 정말 엠페러의 역방향이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6개 컵의 역방향까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좋게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분을 요만큼도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재회나 다시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지가 전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이제 아작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분이 아작이 났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했을 때 아작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 다시 기둥을 세워서 새로운 집을 리모델링해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이 화가 나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엠페러의 역방향은 화가 많이 났다, 절대로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 여지를 주지 않겠다,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보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 집에 설거지 해야 될 게 그릇이 보통 2개 있으면 안 하잖아요. 원래 하는 건가요? 저는 2개까지는 안 하거든요. 2개 있어도 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나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분 사이에 뭐가 좀 남아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할게요. Solar Eclipse Revolution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일식 카드가 나왔습니다. 혁명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일식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두 분은 사귀었다 헤어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사랑이 넘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시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랑 많이 받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너무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약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끝난 것 같아요. 끝나고 킹 오브 펜타클스라는 이런 분하고 새로운 관계를 했을 수 있죠. 카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떠나 후에 이분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하면서 이젠 여러분들을 놔줘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여러분들은 식스 오브 컵스를 역방향으로 꺼냈고 4개의 지팡이도 역방향을 꺼냈구나, 나는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겠다, 무엇인가가 더 일어나는 것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라고 하고 본인은 엘리베이터 타고 고층으로 올라가고 싶다 까지가 지금 현재까지예요. 자, 보겠습니다. 성숙한 남자 카드가 나옵니다. 성숙한 남자가 밤에 서재에 앉아 있는데 옆에는 어떤 여성분이 메시지를 보고 있어요. 걱정스러운 메시지 카드가 있고요. 마지막 카드는 imprisonment, 구속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이처맨, 성숙한 남자입니다. 지식도 많고요. 넓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는 어떤 여성분이 고민스러운 소식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그것은 감옥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액면가 그대로 본다면 네이처맨은 어떤 소식이 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른이다 보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구속이 된다라는 거죠. 바꿔 말해 횡령을 저질렀다면 고소장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고요. 무엇인가 본인을 꼭 잡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여러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나와 있는 게 후회예요. 후회 카드를 꺼냈잖아요. 본인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 잘못했다는 게 뭐 바람을 폈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생각이, 지금 밑에 4개의 지팡이가 나와 있고 엠페로도 나와 있잖아요. 두 분이 결혼하신 관계라면 이 메시지는 이혼과 관련된 걸로 보여집니다. 진짜로 이별되는 부분인 거죠. 진짜로 이별. 더 이상은 우리는
어떠한 것에서도 같이 공유하지 않는 관계다. 공증받은 관계다. 라는 거죠. 그것을 이분이 뭘 해야 되냐?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상당히 두려워요. 진짜로 무엇인가가 끝날까봐. 그런 느낌도 드는 게요. 만약에 이혼을 하는 관계라면 이 분이 여러분들과 재결합을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나타난 분이 아까 그 킹 오브 펜타클스라면은 이제는 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요, 이분에게 혁명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야죠, 이분도. 이게 상당히 강렬한 에너지인데요. 이분에게 요동치는 감정적인 어떤 폭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임프리즈먼트, 무엇인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바꿔 말해 완벽하게 끝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에게 드리는 조언 먼저 보도록 할게요. Get more information 카드가 나옵니다. 뭔가 좀 더 정보를 알아내 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왜 이 카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여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눈앞에 나타났던 이 사람의 존재를 이분이 지금 모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 사람을 향할 때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일관적인 것 같아요. 그냥 여진 없잖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전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정말 고민 많이 하고요, 그 안에서 할 거 다 해보고요,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라고 하고 떠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에 미련 없어요. 사운드 힐링 카드인데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지잖아요. 그 안에서 정신이 많이 복잡할 텐데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리, 지금 여기 보면은 크리스탈 같은 건데 그릇인데 여기 끝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여기서 우웅하는 소리가 나오죠. 어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린징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 일들을 겪어왔다면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용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던 분으로 일단은 결론이 나진 것 같고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할 말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안 나오길 바랬는데, 이것만 안 나오길 바랬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을 사랑한대요, 이분이 돌아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분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감정인 것 같냐면 밥은 잘 먹고 다닐까 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분이요, 꺼낸 게 킹 오브 컵스를 꺼냈잖아요. 감정적으로 풍만한 사랑. 솔직히 여러분이 원했던 거는 이분에게 킹 오브 컵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거는 인공적인 심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하고 관계를 했을 때 느껴지는 것은 안드로이드 로봇과 사귀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이 답답했겠죠. 그러다 어떤 저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헤어지고 나서 킹 오브 펜타클스를 만난 거예요. 지금 약간 컨플릭트가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이 이렇게 돼서 떠난 거면 감정이 풍만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마저도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킹 오브 펜타클스는 사장님이에요. 감정이 없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상당히 어른스러운 사람이에요. 메이철맨 같은 거죠. 그렇네요. 그렇구나. 이 메이철맨이 이거였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분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여러분이라고 추정되는 분은 뒤집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킹 오브 펜타클스는 정방향인데 그 밑에 카드가 뭐냐, 짜잔, 체리엇입니다.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거기에 5개의 동전까지도 나왔어요. 지금 너무 외로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함께 가보자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손을 잡은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시작을 해보자 라는 거죠. 행복해지고 싶어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완벽하게 이 킹 오브 펜타클스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서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미련이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을 떠날 때는 여러분은 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노라고 꺼낸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사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이분이 소중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에 내가 더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끝까지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급하게 간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이걸 개자리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개자리인 어떤 분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훔쳤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 상황에 이분은 I love you를 꺼내잖아요. 한동안은 힘들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세 번째 카메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이 됐던 전 상대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눈을 사로잡는 어떤 분일 수도 있고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열게요. 어워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어워드 카드가 첫 카드로 나왔습니다. 상받다 카드죠. 너가 당연히 받아야 될 보상을 이제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이 카드가 첫 카드로 나왔다면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인정도 되게 많이 받고 본인 스스로도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왔던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떤 보답을 받을 기운에 들어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으로 봤을 땐 어떤 관계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다면, 너무너무 힘들었다면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될 거예요. 잠시 꺼내보도록 할게요. 오, 미라클이 나옵니다. 세상에, 좋아요. 자, 한 장 더 열게요. 가십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기적하고 가십이 같이 나왔어요. 액면가로 본다면 이분에게 좋은 일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기운에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가십이 나와 있죠. 소문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뒷담화를 까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는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것은 미라클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 건 맞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중앙에 그 스카프 하고 계신 여성분이 이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옆집에 있던 두 명의 아주머니 분들께서 쟤 뭐니? 저거 받을 자격이 있겠어?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 세력이 좀 있는 분으로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평판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주변에서 바라볼 때 이분은 좀 이야기거리가 있는 분인 건 맞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분은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만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싶다 해서 들어오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좀 열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 7개의 컵이 나오고요. 두 번째 2개의 지팡이 역방향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나이트 오브 원즈의 역방향이 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하, 네블의 역방향이 있어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퀸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예요. 바람둥이 카드죠? 솔직히 이 카드 안 나오길 바랬거든요. 가십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옆에는 데블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문란한 거고요. 좀 좋게 표현한다면 진지한 관계를 하는 것을 그닥 원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개의 지팡이 역방향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좋았던 관계 하나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가십이라고 하는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게요, 뭐냐면
그 소문이 뭔진 몰라도 그것은 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말일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나와 있는 카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일이든 뭐든 그 안에서 이분이 이용당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워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 바꿔 말해 이분이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굳이 그렇게 본다면 어떤 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길인 거죠. 회사로 본다면 이렇게 승진을 하고 이 부서를 맡게 되고 다시 또 거기서 승진을 하고 뭐 이런 건데, 가고자 하는 방향에 본인이 원하는 게 없었던 거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 같아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의 길과 맞지 않으면 선택을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선택 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분이 뭔가를 결정 내리게 되는 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이걸로 보여지기는 한데요. 그 안에 상당히 나빴던 관계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빴던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데블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안 좋았던 것에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 이분이 집착하고 있었던 것을 놓는다는 거예요. 꼭 쥐고 있었던 무엇인가인데 그게 지금 이분을 악마로 만든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지도 못하고 끌려다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가십이 있고 나이트 오브 원즈가 있었다면 그 관계가 뭔지 몰라도 이분을 데블로 만든 거고 삐뚤어질 테다 라고 해서 이 행동을 했던 거죠. 소문이 안 좋게 날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기적이 오고 상이 오는 상황인 겁니다. 알기 쉽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분에게 있어서 어떤 기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기회를 선택하지 못했던 것은 본인이 그 기회 안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건 맞아요. 보고만 갈게요. I won't cry for you. 오케이. 그 안에서 사랑의 상처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상처를 이겨내고자 혹은 그 상처에 대한 반항심으로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해서 나쁜 평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본인의 꿀꿀했던 이 삶에 무엇인가가 온 거고 그것은 이분에게 기적으로 다가온 것이고 그 안에서 이분은 모든 걸 놓고 뭔가 새로운 길로 나에게 좋은 길로 가야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Fragmentation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조각이라는 카드입니다.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금 꺼내고 있는 이 카드는 본인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 같은 거죠. 밑에 나와 있는 카드들, 뭐 데블하고 나이트 오브 원스가 역방향이 됐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아이 카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쉽게 누군가에게 당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눈에 띄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이가 나와 있어서 그래요. 외모적인 부분이나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눈에 띄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제대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래그멘테이션 카드가 나오니까 누군가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타로는 이분이 당한 거 맞아요. 누군가에게 상당히 못된 일을 당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 자체가 분노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폭발할 수도 있는 무서운 성격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몰라줬으면 해요.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은 일을 겪었고 그 안에서 너무나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나오려고 합니다. 본인이 너무 파괴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나 봐요. 이 눈 보면 소름 끼치죠. 여러분도 지금 이 화면에서 볼 때 이분이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뭐냐? 사람을 보는 겁니다. 경계의 눈이에요. 이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왜 이게 약점이냐면 본인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진실을 보는 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 그걸 모든 걸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함부로 다가오지 마. 나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상처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죠. 데블의 역방향하고 나이트 오브 원즈의 역방향이 있었다면 이분의 이 분노든 상처든 뭐든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또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분도 이제 안 좋았던 곳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워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저는요, 이 어워드가 솔직히 일로 봤을 때 이분 앞에 뭔가 기회가 온 거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망설이고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분이 받을 보상이 사람으로도 느껴져요. 이분을 보호해줄 사람이든 이분에게 새로운 영혼을 불어 넣어줄 사람이든 뭐든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지금 볼 카드는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을 볼 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두 분이 직장 동료인데 서로에게 그냥 눈빛을 봤을 때 살짝 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카드가 뭔지를 알려줄 것 같기는 해요. 자, 보겠습니다. 컨트랙트 카드가 나오고요. 놀라워요. 자, 한 장 더 볼게요. 어타치먼트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을 볼 때요, 사랑의 감정이나 이런 거의 느낌은 없는 것 같고요. 상당히 이치적인 사람, 예의이면 예의인 것이고 사회적 관습이면 관습인 것이고 지켜져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데요. 그 안에 뭘 갖고 있는 것 같냐면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빠져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솔직히 어태치먼트라는 게 뭐냐면 집착입니다. 무엇인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에너지가 이거예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한 장씩 열어볼게요. 퀸 오브 스월드의 역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은 말만 하면 바늘 같은 말이 나오는 무서운 분이라고 하고요. 4개의 동전 카드가 나와 있고요. 한 장 더 볼게요. 킹 오브 컵스가 역방향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타로에 수트가 2장이 나왔어요. 하나는 컵 왕이고 하나는 칼 여왕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커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중앙에 4개의 동전이 있죠. 이 조이가 동전 4개를 2개는 발로 밟고 있고 2개는 박스 같은 거에 이렇게 눌러놨어요.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꼭 쥐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 어터치먼트입니다. 뭔가를 놓지 못하고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카드는 단순히 뭐냐? 커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못 놓고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컨트랙트 카드가 천칭이잖아요. 이 카드가 천칭자리 카드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칭자리의 어떤 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계약인데 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한테도 유리해야 되지만 나한테도 유리해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무엇인가가 동등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뭔가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위치는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컨트랙트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는 맞춰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이 헤어졌다면 한 분은 이분이고 한 분은 여러분일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여러분과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분인 것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글쎄요. 저는 두 분의 관계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끝난 걸 놓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일단 더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뭐가 더 있을지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카드로 나온 게 어워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분에게 와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게 이분에게는 상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안 좋았던 것들을 다 없애줄 수 있는, 여러분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볼게요. 자, 메인 카드 한 장을 열겠습니다. Ninth House Faith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9번째 집, 믿음이라는 카드인데요. 사수자리와 관련이 있는 카드예요. 이제 곧 사수자리가 되죠.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여정입니다.
당장 무엇인가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여정이라는 것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말하는 건지요. 자, 한 장씩 꺼내볼게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카드 옆에는 콜트10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더 볼게요. Thought 카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카드는 애매하게 남겨줬습니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두 분이 뭔가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일이면 일, 사랑이면 사랑, 요리 학원을 같이 다니면 요리 학원을 같이 다니는 거고 뭐든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분이 어떤 여정에 있다라고는 해요. 부제가 페이스잖아요. 그 길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아스팔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면 뭐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 분에게 온 것은 어워드예요. 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상으로 보여집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카톡이 될 수도 있고 진짜로 뭐 문서로 된 메시지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어요. 자, 그 메시지는 뭐냐? 콜트10이 나왔어요. 남녀가 이렇게 앉아있죠.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데이트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간다는 건데 바꿔 말해 어느 정도 벽을 둔다라는 거죠. 길 위에서 이 사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는 남자가 있습니다. 뭔가를 생각해요. 이 화가는 낮에 저작거리에서 봤던 어떤 여성분의 얼굴을 기억해서 본인의 작업실에 와서 그려봤어요. 저 여자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여러분 같고요. 여러분과 무엇을 할까? 알아가보자예요. 그 알아가보자는 뭘로 해야 되냐? 카톡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현재는 거기까지예요.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9번째 집이 말하는 것은 그 여정이 길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든 이분이 상처를 받든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카드가 갖고 있는 키워드 카르마와도 관련이 있어요. 바꿔 말해 여러분이 이분을 한번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어워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상인 건 맞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에서 진화해서 데이트가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시작된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 이 상대편에게 하는 조언이에요. 너무 대놓고 이런 카드가 나와버리네요. 향후 몇 주 안에 라는 카드를 꺼냈어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볼게요. 예스가 나오네요. 심지어 저는 이게 너무 설레서 막 뭔가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운데 여러분은 너무 대놓고 예스 옆에 느낌표까지 했어요. 일단은 로맨스가 보여지기는 하고요. 사업적인 문제다? 로 본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사업 파트너로서 여정을 떠난다.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메시지는 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지만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 본다. 뭐 그렇게 보려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카드는 솔직히 이 앞에 향후 몇 주 안에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을 알려주는 카드이기 때문에요. 한 장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10 days, 10 weeks 카드인데요. 10일 혹은 10주 안에라고 하는 거고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분 사이에 10월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 few weeks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0주 안에 있을 일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말을 꺼낼지 보겠습니다. Finding out the truth crushed me. 사실을 알아낸 게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네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뭘로 들리냐면 요거로 들리거든요. 소문? 이 카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인 거잖아요. 자, 이걸 두 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진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그게 나를 크러쉬했어, 망가뜨렸어, 부셔지게 했어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을 바꿔보면은 그 진실이 이분을 와르르 무너지게 했다. 즉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 분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게 한 거예요.
생각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렸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기는 하지만 솔직히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는 그 진실이 이분을 충격에 빠뜨린 건 맞아요. 전 그게 가십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뭔가 두 분 사이에 어떤 사실 하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집착하고 있는 게 이 소문이나 진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봅시다. 일단 여러분은 예스를 꺼냈으니까 뭔가 긍정적인 게 나오겠죠. 그래야 될 거예요. Just being near you is intoxicating. 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해독이 돼 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카드가 이제 다 나왔잖아요. 대충 정리를 좀 해보면 이분은 상당히 안 좋았던 관계 하나가 있었고요. 그 관계가 이분을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뭐 아무나 만나고 뭐 아무나 자고 뭐 이런 거 원나잇 많이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이분이 꾹꾹 누르고 있었던 게 뭐냐면 본인의 분노예요. 이분이 절대로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이분의, 나쁘게 표현하면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폭력성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본인은 여러 가지들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속힘당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본인이 방어 기제로 쓰게 된 것은 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요. 그 상황에 이분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다가왔는데 액면가는 여러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을 와르르 무너뜨렸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이분에게 정말 충격적인 무엇인가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정말 잘해주고 뭐 이런 걸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당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마저도 그 사람을 챙겨줬다면 사람들은 보통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속도 없나 봐. 도대체 당하려고 태어난 거야 이 삶을? 뭐 이렇게 하는 소문이 돌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바보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야,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분 옆에 있으면 그냥 좋은가 봐요.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해독이 된다. 그냥 이분이, 저는 막 다정하고 이런 분으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상당히 무섭고 말도 많이 없고 던지는 말마다 약간 싸가지 없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분이라는 존재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니 저분은 속도 없나? 그런 일 당했다고 소문 다 났는데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희죽거리고 있단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들의 속에는 뭐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생각을 한 거죠. 밤에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밤에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한번 알아나 볼까? 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스 한 거예요. 그냥 이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액면가로 보면은 앞뒤 안 따지고 그냥 좋으면 덤빈다는 거지.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모든 일은 10주 안에 벌어지고 그걸 또 확인해 준 게 이 카드라는 거죠. 몇 주 안에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뭐냐? 두 분이 앞으로 인생에서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시작한 여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정리였다고 봐요. 자,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카메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너는 누구니 리딩을 해봤습니다.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